예, 잠시 뒤 10시부터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 심판 13차 공개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고영태 녹취록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41일 만에 증언대에 섭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특검의 수사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재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15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고 조사했죠. 갔어요. 예. 예, 그동안 이제 특검에서는 3주 동안 여러 가지 그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한 걸 가지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그렇죠. 그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을 들은 거죠. 첫 번째 19일 날에 삼성이 이재용 회장이 첫 번째 소환됐을 때 영장 기각 첫 사유가 이거였습니다. 부정 뇌물 청탁에 대한 대가성,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정 청탁에 대한 소명 부족, 이것이 이제 기각사의 첫 사유였기 때문에 3주 동안 그 전 동안 특검이 이걸 이제 보완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네. 460억 원 뇌물 수수 혐의,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지만은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고 여기에 어떤 뇌물 공여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꼽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동안 3주 동안 특검이 소위 밝혀낸 거라 그러면은 이 관계에 있어서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명마 블라디미르를 줬다는 그런 정황 증거, 예. 이런 정황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입증 자신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박상진 사장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하고 난 다음에 박상진 사장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최신 모녀에 대한 지원이 있었느냐 부분, 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조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 세 번째로는 결국 이제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황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그 첫 번째 소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정이라든가 금융위원회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을 소환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환을 했거든요. 소환을 했기 때문에 공정위원장도 소환을 했었고 기재부 이창환도 소환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합병 과정에서 모종의 어떤 청탁적 관계가 있었다. BH에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인 지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상당한 초점을 맞췄고 또 거기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검이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유라 씨를 위해서 삼성이 사준 명마와 관련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른바 말 세탁을 했다는 건데 그게 어떤 과정인가요? 네, 이제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습니다. 쉽게 네.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먼저 말을 사준 것은 B타나 V라고 하는 말을 사줬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2015년 7월 25일 이전입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이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은 것이 2015년 2월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재용 회장과 대통령이 만난 것이 2014년 9월 15일 그 대구 혁신세타 기공식장에서 만나거든요. 네. 거기서 좀 말 좀 사주고 도와주라 이 말이 있어가지고 예. 2015년 2월에 승마협회 회장을 맡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말을 사주고 해가지고 사준 말이 지금 비타나 V라든지 네. 그다음에 살시도라는 또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원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삼성이 이렇게 최순실을 지원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이것을 숨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지금 입장인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삼성에서 이 말을 팔아가지고 다시 그 말값을 되돌려 받고 그 명의는 삼성으로 돼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말값을 되돌려 받는 형식을 취하면서 2015년 10월에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뒤에 말이죠. 그때 다시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명마를 예. 또 스타샤라고 하는 그 두 마리 말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30억 원을 들여서 사줬다고 하는 이런 의혹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 세탁이라고 하는 것이 3마리 말을 2마리 말로 바꿔줬는데 더 좋은 말로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더 좋은 말을 사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는 삼성이 그 말값을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하고 안드레아스라고 하는 말 중개상을 통해서 최순실한테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 네. 말 중개상을 통해서 우회로 이렇게 예. 지원을 했다는 것이고 그런 비밀 계약서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 것이 지금 특검이 얘기하는 이 플랜 B라고 하는 말 세탁 의혹입니다. 네. 예. 그 삼성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돈을 뺏긴 피해자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렇게 숨기고 덮을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뇌물 혐의를 그 특검에서 중점적으로 두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예. 만약에 그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자. 조금 전에 특검 사무실 앞의 모습인데요. 네,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이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학교를 안 나가고 정유라가 빚을 받은 게 정상이라고 봅니까? 예. 예, 조금 전에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특검 사무실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네, 영장 재청구인데 신경 한 말씀만 지금 해주시죠. 구속영장이 재청구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서울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앞서서 오늘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자, 최경희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10시 반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업무 방해 혐의와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자,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했고요. 잠시 뒤면은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영장 재청구인데 신경 보신 한 것처럼 말씀만 해주시죠. 차량이 주차장까지 들어왔고요. 기자들이 에워싸고 질문을 했지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네. 앞서서 특검이 최 전 총장에게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 당시에는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면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특검에서도 관련돼서 수사를 좀 더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번에는 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는데 당시에는 뭐 최경희 전 총장이 말이죠.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이후에 밝혀진 것이 뭐냐면 2014년 10월에 말이죠. 예. 이 최경희 총장이 남군군 당시 입학처장이죠. 예. 처장에게 정유라를 뽑으라고 지시했다라고 네. 하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인성 교수에게 정유라에게 학점을 잘 주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예. 몇 가지가 다시 밝혀졌거든요. 네. 그리고 최경희 총장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아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네. 그래서 위증 혐의도 있고 지금 업무방해 혐의도 있고 이것으로 다시 영장 이제 또 이제 재청구가 됐고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늘 나와 있는 것이죠. 예. 네. 자, 최경희 전 총장은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응하기 위해서 먼저 특검 사무실로 왔습니다.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지방법원으로 향하게 될 텐데요. 관련 네.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삼성 수사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하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뭐 돈 세탁이 아니라 말 세탁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우회 지원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의도가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제 뭐 말세탁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굳이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 네. 사실이라 그러면은 이것이 직접적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뇌물 공여와 뇌물 수수에 대한 인과관계 형성이 되면은 뇌물죄 입증이 가능하다. 뭐 이런 입장에서 삼성에서 이런 그 우회 지원을 한 것이 아니냐. 그 버특검에서 이제 판단하고 있기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제 이 우회 지원을 했다 그러면은 대가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사실 이런 부분들을 설득력이 굉장히 없어지는 거겠죠. 예. 그동안 삼성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정권의 압력 뭐 이런 것 때문에 피해자였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 지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최씨 모녀에게 지원을 했다는 것은 네. 적어도 최소한은 거래적 관계에 있었다. 소위 말해서 주고받는 어떤 기본 테이크 관계가 분명히 성립됐기 때문에 우회 지원을 할 것이고 그것이 뇌물죄 인과관계의 형성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네. 자, 기각할 당시 지난번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에 밝혔던 기각 사유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 만약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으로 특검이 방향을 잡는다면요. 그때 당시 기각했던 사유를 뒤집을 만큼의 충분한 물증이나 그런 사유들이 입증이 됐을까? 이게 사실 큰 관건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뇌물을 받았다는 박 대통령과 최 씨를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최 씨는 물론 불렀습니다만 무비권을 행사를 했고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 자체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법조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지금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저번에 범죄 혐의의 어떤 소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던 겁니다. 네. 그런 이유는 이제 돈을 받은 사람, 예. 최순실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주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조사만 가지고 그리고 당시에는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초점을 뒀거든요. 네. 근데 그 합병이 2015년 7월 17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독대하에서 어떤 특혜를 주고받은 어떤 정황, 이것은 2015년 7월 25일이었기 때문에 네. 날짜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예. 이제 핵심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는 이것을 더 넘어서기 위해서 사실은 대통령을 먼저 조사를 하려고 했죠. 네. 그리고 최순실도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자 전격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부른 거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다만 특검에서는 이런 자신감을 비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7월 25일과 7월 17일이라는 것이 잘 안 맞지만 그 이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고 난 다음에 말이죠. 이 삼성물산의 주식을 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청와대가 압력을 넣어서 이 줄이는 어떤 숫자를 네. 원래 1,000만 주를 소각하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500만 주로 줄여줬다. 네. 다시 말하면 그 삼성물산이 소각해야 되는 주식이 1,000만 주였는데 예. 네. 500만 그러니까 주 줄여줌으로써 순환출자 규정에 그렇죠. 위배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주식을 매각하라 하는 예, 그런 순환출자 부분이 해소를 있었죠. 예.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삼성물산이 주식을 취득하는 어떤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쉽게 해줘가지고 예. 경영권 승계를 쉽게 해줬다. 이게 하나 네. 나온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자 회사였고 그래서 코스닥에 상장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예. 청와대가 공정위를 통해서 금융위를 통해서 압력을 넣어서 결국 한국 거래소라고 있습니다. 네. 이 거래소가 상장 규정까지 바꾸어 가면서 이 적자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상장 특혜를 줬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다만 중요한 거는 아직도 이 대가성이 예. 확실하게 입증이 됐느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영장 발부, 네. 이거에 또 영장 청구, 재청구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됐다기보다도 좀 예상했던 부분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재소하는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했는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그렇죠. 것이 이제 그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먼저 조사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것이 맞는 그런 이치죠. 왜냐 그러면은 뇌물을 공유했으면 뇌물을 수수한 사람이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 수수한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 뇌물 공유자를 먼저 조사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수사에 대한 소위 말 순서가 따지자고는 이제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 그리고 최순실 조사 이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네. 보는 것인데 이 부분이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사실상 무위로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지난 네. 9일에 특정 언론의 보도를 의뢰하면서 시사협정 위배가 됐다 해서 대면 조사 자체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일이 굉장히 이제 불명확해졌기 때문에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두고 보다가는 이 특검의 수사 기간 동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자체가 무리가 있을 수가 있다, 부담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빨리 소환해서 수사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예. 아마 특검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뇌물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물론 지난번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가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대가관계 그리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부정한 청탁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거였는데 지금 특검이 가지고 있는 건 이제 그러니까 금융위 조사나 공정거래위 조사나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혜택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대가성이나 대가관계나 또 부정한 청탁 이걸 소명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안종범 수첩이 39건이 발견이 됐죠. 거기에 이제 그런 정황이 좀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떤 문구도 있고 이 공정이라든가 이 금융 이런 문구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과 또 지금 안종범이 얘기하고 있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때보다 이제 보강된 것이라는 것이고요. 예, 또 지금 하나는 저희가 모르는 그러니까 진술이나 자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모르는 거죠. 예, 금융위와 공정위를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일부 자료가 나온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예. 거기에 메모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다만 그것도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정황 증거지 예. 그것이 결정적 증거 그러니까 스모킹 거는 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한 것이 상당히 지금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특검을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는요. 예. 그런 어떤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법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한 이제 수사 진행 결과가 미흡하다. 이것이 이제 영장 기각 사유의 그 아주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조사를 당한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영장 청구가 된다 그러면은 청구가 돼서 이제 이것이 영장 청구가 인용이 된다 그러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혐의를 받고 있는 뭐 직권 남용이라든가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가 이거보다도 더한 이 뇌물죄가 성립이 가능하시거든 한 부분이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을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청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특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네. 장충기 사장이라든가 박상진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즉 주변에 있는 측근들에 대한 부분들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뇌물죄에 대한 성립, 뇌물 공여에 대한 혐의를 완전하게 입증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특검의 어떤 그 의지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이 삼성의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서 오너뿐만 아니라 임원들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무더기 영장 청구 가능성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선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변호사님? 그렇게 봅니다. 네. 저번에 이제 참고인으로 부르고 했었는데 이번엔 전부 피의자로 불렀거든요. 네. 장충기 사장은 어제 그저께 했고요. 어제는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를 또 불렀죠. 네. 그래서 지금 최지성 이 미래전략실장 이분을 제외하고는 삼성을 이제 경영을 해야 되니까요. 다른 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다면 재청구를 해서 말이죠.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영장 청구 이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트로 네.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고 네. 내지는 그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이제 그 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네.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때는 특검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그룹 운영 문제, 그리고 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걸 생각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랬거든요. 이게 태도가 달라진 거네요. 네, 그만큼 이제 의지가 단호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이 특검에서는 결국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삼성의 뇌물 공여자의 입장을 확실히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혐의 자체를 입증하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죠. 네. 만약에 삼성 측에 대해서 뇌물 공여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측근 이제 임원들이라든가 여기 그 뇌물 공여를 입증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결국 돈을 준 사람이 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없는 그런 상식적인 결과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혐의 입증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또 나머지 이제 SK라든가 하나라든가 이런 여러 기업들의 수사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의 입장으로서는 이 뇌물 공여에 대한 입장을 혐의를 분명히 입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영장이 청구가 되고 나머지는 기각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기각이 되고 나머지 임원 중에 한두 명이 영장이 발부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한 명이라도 어쨌든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것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그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이 삼성의 고 임원들에게 누구라도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결국 이제 뇌물죄로 영장을 이제 발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뇌물을 준 사람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이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 대통령은 서로 교감을 하고 말이죠. 예. 그리고 김종이라든지 안종범 이런 사람들하고 장충기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이제 경영권 승계에 대한 내지는 그 모의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밑에서 박상진이라든지 황성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최순실과 어떤 돈을 주고받는다든지 지원을 하는 실행 관계에 있었다. 그 수직적 불업 관계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이 알아야만 뇌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고 재청구가 되고 발부가 된다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 않고 삼성 고 임원에 대해서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대통령에 대한 이 뇌물죄 부분을 바로 이제 그 치고 들어가겠다는 얘기고 그것이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첫 번째 영장 기각에서 이야기했던 관련자 조사라든가 수사 진행 상태가 미흡한 이런 부분을 얼마 정도 보완했느냐 이 부분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 진행에 대한 그 진행 상태가 좀 미흡했다. 이 부분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한 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조사가
1차 기각 때보다도 좀 더 보완했냐 이런 상태를 보는 것인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에는 대면 조사가 사실상 무위로 지금 끝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 최순실 씨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최순실 씨가 특검에서 계속적으로 묵비권 행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소위 따지고 보면은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아주 그 중요한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별로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일부 법조계 쪽에서는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분은 1차 때와 같이 네. 기각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보는 시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네. 어제는 뭐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박상진 사장 그리고 황성수 전무도 같이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삼성 내부에서 뭔가 좀 서로 역할 분담이 돼서 수직적 분업이 있었던 건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결국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큰 틀에서 이제 교감만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충기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김종 또 김종덕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계획을 한다고 할까요? 네. 이렇게 네. 하고 그리고 박상진 사장이라든지 황성수 그다음에 최순실 관에는 하나의 실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총 3번을 만났습니다. 예. 맨 처음에 2014년 9월 15일 날 만나거든요. 예. 그 다음에 2015년 7월 25일 날 만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 2월 15일에 다시 만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이 2014년 9월 15일 만나고 나서 예. 그 다음에 몇 달 있다가 2015년 2월에 삼성이 이 승마협회 회장단을 맡는 겁니다. 예. 네. 그러고 나서 2015년 7월 25일에 독대, 우리가 독대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재용 부회장과 대통령이 전격적인 독대를 합니다. 이때 이제 그 능력 있는 정유라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런 말이 이제 오고 갔다는 겁니다. 예. 처음도 네.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그리고 2016년 2월 15일 날 만나는데요. 이때는 장시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여기도 도와주라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여튼 3번을 만나면서 그 아까 이제 2014년 9월 15일 날 첫 번째 만난 다음에 2015년 2월에 그 승마협회 회장단을 맡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이에 2015년 1월에 김종과 김종덕 이 두 사람이 청와대 별관에서 대통령과 독대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장충기 그 사장의 전화번호를 김종 차관에게 줍니다. 그래서 김종 차관이 장충기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이 전화를 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김종 차관이 박상진 사장을 만나다든지 하면서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3번을 만나는 과정에서 결국 정유라나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 계획되고 실행된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장시호에 대한 지원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말이죠. 예.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특검의 큰 틀입니다. 예. 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최지성 저 사장이라든가 이제 예, 예. 서로 이제 역할을 역할 분담이 했다는 좀 거죠. 나눠져 예,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 수직적 분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큰 틀에서 교감을 하고 그 다음에 안종범 수석과 장충기 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경영권 승계라든가 그 큰 틀에서 교감된 나머지 부분들을 또 교감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김종 전 차관하고 소위 말해서 박상진 사장이 여기에 75년에 지원을 했다. 이렇게 이제 수직적 분업에 대한 예. 큰 네. 틀입니다. 예, 예. 큰 네. 틀인데 변호사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그 3번 정도 만나서 그 큰 틀에 대한 교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충기 사장이라든가 안수석이 지속적으로 교통을 하거든요. 소통을 하면서 예. 예를 들어서 메르스 사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낸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안종범 수석과 아주 밀집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의견을 협의를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부분까지도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안종범 수석의 그 압수된 그 수첩 쪽에서도 그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실무적 지원, 즉 75년에 대한 지원을 담당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박상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 7월달에 이제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지 않습니까? 승마협회 취임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75년에 대한 지원책을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뭐 독일까지 가서 여기에 지원까지 하고 이런 네. 부분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삼성 이 간의 수직적 분업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모적 관계가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예. 네, 자 특검 사무실 앞에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이 특검 사무실에서 지금 법원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한 15분 정도 전쯤이었죠.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해서요. 수사관과 함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으로 조금 전 출발했습니다. 네, 10시 반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요. 심사를 받은 이후에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최경희 전 총장 특검을 출발해서 서울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조금 네.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자, 특검의 수사 상황을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헌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헌재에서는 13번째 공개 변론이 있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모두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4번의 공개 변론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 이제 관심이 쏠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안봉근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늘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데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안병근 전 비서관은 청와대 대통령의 사적 업무 공간인 제2부속실의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대통령의 행적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탄핵 사유 중에 4번째 사유로 거론되는 소위 세월호 네. 7시간의 행적, 이 관련해서 오전 중에 당일 오전 중에 대통령과 같이 있었다는 부분, 이 네. 부분에 있어서 그 행적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추궁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를 동행을 해서 청와대까지 동행을 해준 부분, 이 부분들을 안봉근 전 비서관이 담당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최순실 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입증시키는 그런 중요한 증언으로 이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잠적설도 돌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쪽으로 마음을 바꾼 걸까요? 글쎄 잠적하는 기술도 대단합니다. 이렇게 전혀 아무도 모르게 잠적해 네. 있다가 또 갑자기 홍길동처럼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나타나는 것이 이 시간을 좀 버는데 유리하겠다라는 것도 있었을 지금 것이고요. 대통령 측 증인이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그쪽에서 요구를 했겠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저번에 이영선과 윤전추 두 사람이 나와서 네. 이 안봉근 이 비서관이 그 당시 세월호 어떤 행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한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탄핵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증언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네. 대통령에게 좀 유리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쯤 나오는 것은 불리하지 않다고 이제 판단을 했겠죠. 네. 전체적인 정황을 이제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준비를 철저히 했을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 1월, 그러니까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일하기 전에는 제2부속실장으로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 부속실장 밑에는 윤전추, 이영선 이 행정관들도 그러니까 휘하에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비선 실세 움직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제2부속실의 비서관이라 그러면은 대통령의 사적인 영역을 총괄하는 비서관 자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일거수일투 중에서 누구보다 잘 아는 소위 우리가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문고리 권력의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부속 비서관이라는 부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안봉근 전 비서관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행적, 이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안봉근 전 비서관이 내밀하고 소상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네. 통상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비선 의료에 대해서도 네. 사실은 안봉근 이 비서관이 이영선 행정관 들어올 때 프리패스 할 때 네. 그것을 관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제2부속 비서관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원래는 영부인을 담당하는 그런 그렇죠. 비서관 아닙니까? 제2부속실에.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한간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최순실이 영부인 어떤 그런 행세를 하다 보니까 안봉근 비서관이 최순실의 어떤 담당 비서관 비슷하게 됐던 게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상당히 잘 알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핵심 쟁점은 세월호 7시간의 행적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앞서서 그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도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이 안봉근이 박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준비를 했다면 국가 기밀이다
라는 이유로 얘기를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국가 기밀이라고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제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네. 이제 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안봉근 전 비서관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미 이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것이 꼭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비밀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이미 드러난 7시간 행정의기 자체가 공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무상 취득한 어떤 비밀 정보 이런 걸로 차치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네. 굉장히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리한 법리적인 어떤 정언 이것은 충분히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늘 헌재 대심판정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말을 했던 부분들을 좀 되돌아보면은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모른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 글쎄 이제 지금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제2부속실장으로 있으면서 모를 수가 있느냐 이제 이게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요? 서로 모른다 그랬습니다. 안봉근도 최순실을 모른다 그랬고 네. 최순실도 안봉근을 모른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서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더 이상하죠. 예. 알고 있다는 얘기고 알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건 뭐 상식과 경험칙이니까요. 예. 그런데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일단은 편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감춰야 할 것이 많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드러난 거 보면 뭐 이영선 행정관이라든지 윤전치 행정관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뭐 언론 보도에 의해서 나타난 거 보면 분명히 최순실이 드나들었던 건 분명하고요. 네. 뭐 1월 같은 때 와가지고 밥도 먹고 갔고 예.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비서관하고도 이 3명의 문고리 비서관하고도 최순실이 같이 밥을 먹는 적은 없고 예. 최순실하고 1대1로 비서관하고 1대1로 밥을 먹었다. 네. 그리고 대통령하고는 밥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최순실이 밥을 싸가지고 나갔다. 뭐 김밥 같은 거. 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다면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숨겨야 할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고요. 오늘 이제 안봉근 행정관은 나와서 이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그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답을 않는다든지 내지는 모른다든지 예. 그렇지 않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함으로써 결국 이제 대통령에게 이 세월호 7시간 그 어떤 책임이 돌아가는 그런 것을 막고자 할 것이라고 봐야겠죠. 예. 네. 자, 예. 오늘 또 이 대통령 공개 변론,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서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가 고영태 씨의 녹취록입니다. 이게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녹취를 쟁점화하고 있는데 왜 어떤 이유에서 고영태 씨 녹취록에 좀 목을 걸고 있는 걸까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리인 쪽에서는 이제 고영태 씨 소위 말하는 이제 김수현 녹취록 아니겠습니까? 네. 김수현 녹취록에 대한 증거 채택을 해야 된다. 또 거기에 나오는 증인들을 다 채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녹취 테이프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의 입장에 따르면은 결국 고 씨가 최 씨의 불륜 관계, 이 관계를 이용해서 최 씨의 네.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모의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네. 대통령과의 인간관계, 연관관계를 지나치게 왜곡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탄핵 심판이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네. 것입니다. 즉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지금 탄핵 심판에 대한 이 부분 자체가 본질 자체가 잘못되었다. 예. 결국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양인 간의 일탈로 시작된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본질 자체가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네. 잠깐만요.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요. 지금 오늘 그 헌재 대심 판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안봉근 전 비서관이 불출석할 수도 있다 하는 그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예. 자, 안봉근 전 비서관이 탄핵 심판 증인에 또 불출석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당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이었고 네. 또 그리고 안봉근 전 비서관 스스로가 나오겠다라고 연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오늘 다시 또 안 나온다고 하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걸까요? 아니면은 뭐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저 불출석 사유서 예. 저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증인이 이제 안 나오면 다시 부르지 않기로 하는 원칙을 정하긴 했지만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그 사유가 적합하지 않을 때 그런 겁니다. 그 사유가 너무나 적합하다면 네. 예를 들어서 오다가 갑자기 뭐 좀
교통사고 가까이 접촉사고라도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느냐고 못 왔다 이러면 다시 안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불출석 사유서가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예, 지금 현재 저 취재 기자 전원으로는 별도 그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그냥 나오겠다고 말만 해놓고 당일날 이렇게 그냥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저거는 이제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이었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이 네. 이제 헌재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떤 또 마음의 심정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죠. 나가서 혹시라도 자기가 이제 어떤 대통령에게 이 안봉근 입장에서는 말이죠. 예. 네. 어떤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노파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심경의 변화로 보는 것이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 그 국회 측 소추위원단에 이제 반대 신문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헌재 쪽에서는 소송 지휘권을 행사할 정도로 이 정의 신청에 대해서 이제 강경한 입장입니다. 네. 뭐 적합한 사유가 판매를 되지 않을 시에는 정의는 제소하지 않겠다 이런 건데 안봉근 전 비서관의 정의 출석, 불출석 이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연 작전의 일환으로 불출석했다 이건 좀 신빙성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 그러면은 이제 지연 작전이라는 부분 자체가 정인에 대한 재신청 이것이 이제 가능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헌재에서는 아마 정인을 채택할 그런 가능성은 좀 없다고 약해 봐야죠. 보입니다. 없다고 예. 봐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그런 다른 이유는 뭐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행적을 집중적으로 이제 정언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반대 신문이 있을 예, 예정입니다. 잠시만요. 예. 예, 지금 네. 헌법재판소 앞에 가보겠습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취소를 하겠다라고 아주 단호한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공언하신 대로 재판부에서 이제 합리적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채택된 증인을 취소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신속한 재판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수현 전 대표 녹취 파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2,000개 정도 파일에 대해서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대리인단들의 그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은 28개인가 29개의 녹취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29개의 녹취록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 검토하지 아니한 녹취 파일 중에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녹취 파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고영태와 그 김수현 간의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이지만은 그건 결국은 이번 그 탄핵 소추 사유와는 별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최순실이나 고영태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도모하고 최순실이 불법행위한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고영태가 이를 이용해서 뭔가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고영태의 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은 안종범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진술과 증언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다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녹취 파일에서 조금 고영태에게 불리한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고영태의 이 사건에 관련된 진술이 거짓이다, 허위다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본을 흔들 수는 없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 파일과 이 사건 탄핵 소추와 관련된 나머지의 그런 객관적인 증거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별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 같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마 불출석하리라고 봅니다. 예. 자,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죠. 당연직으로 이제 국회 탄핵소추 추진 단장을 맡고 네. 있는데요. 저 오늘 안봉근 전 비서관이 불출석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헌재 쪽에서는
증인을 취소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네. 이제 단호한 헌재의 소송 지휘권 행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좀 연장해서 말씀을 좀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이 나와서 해야 될 부분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행적입니다. 박근혜 예, 대통령의. 여기에서 이제 국회 측 반대 신문도 있을 예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법원 헌재 쪽에서도 이야기할 만큼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예. 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고 단단한 어떤 증거적 자료가 있다 그러면 못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구태히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항이 추가적으로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아마 작용이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그러면은 안봉근 전 비서관이 사실상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예, 굉장히 예. 아주 치밀하고 그 예. 논리에 아주 연습이 된 그런 사람 같으면은 헌재 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데 예.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많이 연습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 좀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대리인 측에서는 상호 교감을 통해서 아마 사전 협의가 된 후에 아마 불출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네. 앞서서 제2부속실에 있었던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도 이제 헌재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 국정 수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얘기조차도 오늘 들을 수 없게 됐네요. 네, 결국은 아까 권성동 그 법사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증인이 지금 채택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증인이 채택돼 있을 때는 변호인 쪽에서 증인 철회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증인 철회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까지 소송 지휘권을 행사한 걸 보면은 직권 취소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별 실익은 없을 네, 것 같은데 결국은 뭐 뭐, 오늘 뭐 어쨌든 네. 오전에 있는 증인 신문은 별 이제 의미가 뭐 없죠. 공전되는 예, 수밖에 오후 3시로 없고. 이제 넘어가야죠. 예. 이제. 예. 네. 자, 또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고영태 녹취록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 대부분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크게 보면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예. 다만 이것을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를 고영태 게이트로 지금 변질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00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한 숫자인데요. 이 김수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녹취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29개는 이제 녹취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네. 근데 그 몇 가지를 보면 어쨌든 간에 이 고영태가 최순실을 이용해서 어떤 사적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는 이와 같이 고영태의 어떤 의도라든가 내지는 정의로운 어떤 내부 고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예. 아무래도 그 고영태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할 것이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고영태 이 녹취록을 가지고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2,000개를 다 들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예. 예. 이거를 이제 검증 신청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 2,000개는 다 아니라 하더라도 이 중에서 100개만 또 이제 선택이 증거 채택이 된다면 네. 들어봐야 됩니다. 심판정에서 그 들어보겠다는 심판대에서 건가요? 들어보는 겁니다. 네. 예, 틀어가지고 말이죠. 예. 그걸 할 수 있고 검증 신청을 할 수 있고 내지는 이 녹취록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청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녹취록이 이와 같은 것이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 김수현 말이죠. 네. 이 사람을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제 생각에는 아마 검증 신청이나 증인 신청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이제 헌재 측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김수현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할 경우에 만연히 또 이거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예. 일부 그 파일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예, 2,000개 예. 전부 다 그렇죠. 들어봐서 예.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이거는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부 다 또 불재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2,300개 파일 정도 되니까 상당히 이제 분량이 엄청나다 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판장에서 이 녹음을 들어보자. 이게 이제 검증기일 요청이라는 건데 검증기일 요청하게 되고 거기에서 증인을 요청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자 그러면 이번 달 중순에 변론을 확정시키고 난 다음에 3월 초에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 부분을 만드는 이 일정 자체가 굉장히 착오가 되는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정이 늦춰질 되거든요. 수밖에 없겠죠. 늦춰질 수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대리 입장 쪽에서는 2,300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은 기획 폭로성이다. 예. 라는 부분을 입증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증거 채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이죠. 2,300개 파일 중에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한테만 유리한 그런 녹취만 있느냐? 아니거든요. 불리한 내용도 틀림없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자체가 이제 지연 작전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예. 녹취에 대한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부분 탄핵 정부에 대해서 뭐 사전 모의, 그 사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그런 모의적 정황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예. 이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사실상 이 문제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소위 탄핵 심판 이 자체는 헌법과 법률주 위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법률주 위배에 대한 부분을 또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녹취록 그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모의 정황, 즉 탄핵을 몰고 갈 수 있는 전체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모의적 정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거기다 구체적인 사실이 명시되지 않는 한은 네. 사실상 이것이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그 녹취록 내용 가운데 그게 있더라고요. 빵 터져 날아가면 뭐 그때는 우리 것이다. 이제 이게 이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 사태가 시발이다. 시발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걸로 지금 몰고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엄밀히 보면은 그 뭐 틀을 딱딱딱딱 몇 개 만들어 가지고서 네. 빵 터져 날아가면 다 우리 거다는 말은 결국은 이 스포츠 재단이라든지 이걸 뭐 좀 취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하죠.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그걸 붙잡고 또 이제 천착할 것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고영태가 지금 또 헌재 증인으로 지금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뭐 김수현도 김수현이지만 이 고영태를 반드시 불러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할 가능성도 있고 예. 이 고영태도 지금 굉장히 그 머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예.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고영태나 김수현을 부르는 것을 만연히 안 된다고 하기도 좀 어려운 면이 지금 발생한 건 사실이죠. 예. 네. 그냥 논리 자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왜냐 그러면 빵 터지지 않았다면 그냥 묻혀질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 예.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잠시만요. 자, 최경희 전 1회 총장이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자,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관과 함께 이동을 했고요. 영장 실질 심사 10시 반에 시작되는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특혜 도착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영장 시상 수반대 소감만 쓰세요. 두 번째인데 네. 보신 것처럼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바로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관리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공모한 혐의입니다. 업무방해 혐의고요. 그리고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최 씨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라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빠르면 뭐 오늘 밤 늦게라도 영장이 기각될 것이냐, 발부될 것이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차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으로서도 좀 부담되는 영장 재청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특검팀이 출범한 뒤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사안에 대해서 재청구를 하는 것이 최 전 총장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자, 특검에서도 준비를 상당히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특검에서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이화여대 비리, 이 정유라 학사 입학이라든지 학사 비리로 지금 구속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 뭐 예, 김화여대에서는 벌써 4명의 교수가 구속돼 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최경희 총장의 관련성 이것을 이제 계속 캐물은 거죠. 네. 그랬는데 결국은 지시가 있었다. 입학 그 남궁곤 처장 같은 경우에 정유라를 뽑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그 진술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인성 교수 같은 경우에 학점을 주라, 잘 주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특검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예. 네. 자, 법원에서는 이제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관련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시 헌재로 가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권성동 위원장, 소추위원단장이 얘기한 내용 가운데 이제 또 그 얘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헌재 출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 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또 같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이제 출석해서 현재에서 변론하는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되겠죠. 낮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막판에 있어서 탄핵 그 심판에 대한 여론 방향, 이 방향 자체가 아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여론 자체가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또는 박근혜 대통령을 좀 지지하는 쪽으로 여론의 탄핵 여론이 좀 흐른다 그러면은 전격적으로 헌재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유도 있다라는 예.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탄핵 소유의 13건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논리적으로 그 정언해서 자기 변론을 할 경우 그것이 사실 굉장히 치밀하고 또 하나 예. 설득력 있는 그런 내용 같으면은 그 네.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이런 내용이 통상적으로 그동안 봐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보여주었던 일반적인 내용으로 또 이미 많이 회자가 됐던 그런 내용으로 일관할 경우에는 오히려 여론에 좋지 않은 그런 방향도 있기 때문에 그까지도 고려해서 본다 그러면은 예. 헌재에 출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잠적해 있었던 안봉근 오늘 헌재 역시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온다고 했다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다시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습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오늘 결국에는 출석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전 비서관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안 전 비서관도 헌재 측의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지만 갑작스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안 전 비서관은 앞서 지난달 5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오늘 안 전 비서관이 출석할 것이라며 증인 신문을 추진해 지연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전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만났고 최순실 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검문 없이 청와대에 출입시켜줬다는 의혹 등을 받는 주요 인물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후 3시에는 그랜드 코리아 레저 이기우 대표가 증언대에 설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장애인 펜싱팀 창단 이후 최순실 씨의 회사인 WK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신문이 예정됐던 김영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는 개인 형사재판과 업무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증인 4명 가운데 3명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늘 증인신문은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 증인신문이 파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이거 말고 또 고영태 녹취 파일 문제, 또 그리고 대통령이 헌재 출석할 것인지 이 여부가 오늘 또 헌재 심판정에서 관건이 될 예정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건 이른바 고영태 녹취 파일의 증거 채택 여부입니다. 대통령 측은 고 씨의 녹취 파일이 탄핵 심판을 뒤집을 만한 핵폭탄급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 측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많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 녹취 파일을 샅샅이 살펴보고 추가 증인 채택 신청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회 측은 개인 비리 문제일 뿐 탄핵 사유와는 관련이 없다고 못 박는 등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2,000개 넘는 고 씨의 녹취 파일이 채택될 경우에는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에 대해 대통령 측이 의견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9일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의견을 밝힐 것인지에 대해 오늘까지 답변해달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직접 출석하기보다는 변론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오늘 변론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역시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전에 들으신 것처럼 오늘 예정돼 있는 증인 4명 가운데 3명이 모두 불출석합니다. 네. 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인데요. 이렇게 나오지도 못할 증인들을 계속 이렇게 불러내고 증인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그것은 소송 지휘권의 행사를 이제 헌재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거는 있습니다. 서로 양측이 이제 대립하는 당사자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뭐 예. 다른 재판도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면 되는데요. 오늘 이제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라든지 김영수 미르재단 전 미르재단 이사장이죠. 예. 이런 사람들이 사실 나왔으면 이 미르재단이나 이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밝힐 부분이 있었는데 안 나왔다는 것은 좀 이제 양측에서 모두 아쉬워할 부분인데요. 예. 네.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법원에서 헌재에서 다시 이 사람들을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네. 예. 어쨌든 진행은 이제 안 나온다 하더라도 특별한 어떤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만한 어떤 사유가 없다면 다시 부르지는 않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예. 오늘 그 두 가지가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헌재 쪽에서는 탄핵 심판 기일에 아주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는 것이 첫 번째는 소위 김수원 녹취록에 대한 예. 검증 기일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김수현 씨라든가 등등의 증인을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고 오늘 이제 빠져난 김영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이라든가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사장이라든가 이 사람들에 대한 증인 요청에 대해서 예. 재신청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예.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변수가 하나 있죠. 왜냐 그러면은 김영수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출장을 이유로 지금 여기 출석하지 않는단 말이죠. 네. 예. 반면 이제 김홍탁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의 증언 때문에 이제 출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적합한 이유는 사실상 이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사장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의 증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위 그 소송 지휘권의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적합한 이유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다시 할 경우에는 또 기일이 어떻게 다시 조정이 될지 이분 또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국회 네. 측에서는 지금 고영태 녹취록 29개에 대해서 증거 신청을 했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나머지 녹취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도 이게 결코 탄핵 심판에 있어서 불리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2,300개 파일 중에서 뭐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29개 증거를 채택했던 부분에 그 안에 이제 모든 것을 다 함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논리도 될 수 있는 네. 거고요. 권성동 소추위원장의 얘기는 이겁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증거를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모의 정황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인 간의 얘기를 주고받는 그런 대화적 수준에 있는 녹취록 그 자체를 증거로 채택하는 그 자체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네. 보는 것입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특검의 수사 상황 그리고 현재 오늘 진행이 되고 있는 공개 변론에 대한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강신업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